그 다음에 233페이지에 보시면요. 페이지 233페이지 보시면 다짐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거가 딱 정리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함수비, 그 다음에 토질, 그 다음에 다짐 에너지, 그 다음에 다짐 장비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다짐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딱 네 가지입니다. 함수비, 그 다음에 두 번째 흙의 종류가 영향을 미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짐 에너지가 영향을 미칩니다. 에너지. 네 번째는요 다짐 장비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자를 외울 때 이걸 함허 다의 다장으로 암기를 하셨다고요. 그렇죠? 네, 이걸 약자로 외우면 함허 그 다음에 다의 다장으로 암기합니다. 네. 다짐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짐을 가장 끝발 아주 하일리 이펙트하게 하려면 다짐이 끝내주게 되려면은 그게 어떤 거가 좋아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함수비가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들. 예, 다짐을 끝내주게 하려면은 함수비가 영향을 미칩니다. 오해문시에서 다져야 이게 끝내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흙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함수비의 영향이 흙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흙의 종류라는 거 뭐냐면 흙의 입도, 흙의 비중, 그죠? 예, 그 다음에 점토 광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죠? 흙의 종류는 뭐냐면요, 사질토가 있고요, 점성토가 있어요. 예, 요거 함수비, 그 다음에 비중, 그 다음에 입도, 요거에 따라서 요 흙의 성질이 어떤 의미에 따라서 요게 간마디 막시멈과 OMC가 왔다 갔다 해요. 변한다니까. 그 다음에 점성토는 뭐냐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함수비, 그죠? 이 함수비 흙에 따라서 정말 비중, 그 다음에 외민비가 어떠냐, 어떤 이런 성질에 따라서. 응?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요거에 따라서 비중에 따라서 간마디 막시멈과 OMC가 변한다. 다짐 에너지는요, 이건 다짐 횟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짐 횟수에 따라서 OMC와 간마디 막시멈이 변하는 겁니다. 변한다. 그 다음에 다짐 장비는 뭐냐면요, 전진충, 전모구, 아까 얘기했죠, 불로, 그 다음에 템타, 그 다음에 로콤타, 그 다음에 여기 람탐이에요. 이렇게 구조물 리튬, 사질토, 이거 사질토, 점성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점성토다. 예, 그러면 이걸로 다져야 되는 거예요. 사질토다. 그럼 로콤타로 다져야 되는 거예요. 충격식이다. 레모나 템포로 람탐으로 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한 페이지 이상 넘어가면 안 돼. 예? 다짐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술하시오. 이렇게는 안 나거든요. 1교시 남은 한 페이지 끝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함수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수윤, 팽포라는 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조금 이제 특이한 건데 간마디가 있고 여기 함수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기에 있는 걸 보면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은 처음에 할 때 거기에 보면 수화 단계, 윤활 단계,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가 수화 단계라는 거예요. 수화. 물과 이제 슬 이제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윤활 단계라는 게 있어요. 윤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윤활 단계. 이렇게 하다가 팽창 단계가 있어요. 여기서까지는 이제 팽창 단계야. 예, 팽창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조금 빠져나가다가 포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영공기 포화 곡선으로 간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게 포화 곡선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있는데 흙 입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물을 5% 정도의 이제 물을
이렇게 돼서 여기를 만약에 15%라고 보시고요. 여기를 한 10%라고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한 25%로 이렇게 보라 이거야. 예, 그러면요. 처음에 물을 들어붙지. 그럼 요 정도 될 때 함수비가 한 10% 정도 되잖아. 그러면 물과 저 물을 빨아들이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물이 말이에요. 흑입자 입자 사이에 들어가서 참기름 역할을 하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흑입자 입자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눌렀을 때 다진 장비로 눌렀을 때 흑입자와 입자 사이에 있는 물이 그 참기름 역할을 해가지고요. 아주 그냥 믹싱이 잘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응? 팽창 단계는 뭐냐면 물이 말이죠. 이렇게 너무 많아져. 많아지면 불어 터져가지고 보름이 확 늘어난 단계야. 그 다음에 물을 더 많이 들어버려가지고 25%를 들어넣어. 그러면 공국에 물로 꽉 차는 포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 물로 꽉 차는 포화 상태. 그러다 세게 막 다져. 나중에 포화국소인 게 뭐냐면요. 다짐을 끝내주게 해가지고 요 안에 공국에 물로 꽉 찼다. 그 얘기면 공기가 제로다 이런 얘기야. 예? 그래서 물이 꽉 그러니까 포화 상태가 된 곡선을 포화국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자와 입자 사이에 있는 공기, 우리가 다짐의 목적은 공기를 배출하는 거잖아. 그렇죠? 예. 다짐의 목적은 공기를 배출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안밀의 목적이 있고요. 안밀이 있고 다짐이 있어요. 네. 그럼 안밀은 뭐냐? 안밀은 어제 연집안 얘기해서 알지만 이게 집안이 이렇게 있어야죠. 네. 그럼 여기다가 연직의 배수층을 둬가지고 입자와 입자 사이에 이 공국 간극 속에 있는 물을 배출하는 게 안밀이에요. 그걸 갖다 연집안 계량한다래. 근데 다짐은 뭐냐 하면요. 흑입자와 입자 사이에 있는 거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게 눌러가지고 입자와 입자 사이에 있는 물을 빼내는 게 아니고 공기를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입자와 입자가 확 그냥 밀착돼가지고 전당 강도가 세지는 거라고요. 에? 그래서 다짐의 목적은 뭐냐? 공기 배출이에요. 안밀의 목적은 뭐냐? 배수예요. 배수. 입자와 입자 사이에 있는 간극수를 배수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여기다가 알리기가 큰 배수 또랑을 만드는 거라고. 그걸 모래, 팩드레인, 페이퍼 드레인 이런 걸 하는 거 아니에요? 다짐은 그렇지 않아요. 놓고 탁탁 치는 거야 표면을. 다짐은 흙을 깔아놓고 예, 여기를 이렇게 때리는 게 이게 콤팩트 한다 여자들이 집에서. 근데 안미를 일으키려면 갖다 쑤셔야 돼. 그래야 피가 나오는 거 아니야지. 예? 하여튼 쑤셔야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다짐과 안밀의 차이점이 1교시 용어에 잘 납니다. 그럼 다짐의 목적은 공기 배출이라고 쓰고 안밀의 목적은 강극수를 배제시키는 게 안밀의 목적이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그럼 다짐을 일으키는 공법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지. 시공일서니까. 그럼 다짐 공법에는 뭐가 있지 않았어요? 만약 어떤 미친놈이 다짐과 안밀의 차이점을 쓰라했다 이거야. 그럼 그거에 대한 명쾌한다면 뭐냐? 다짐에 대한 정의를 써주는 거예요. 따라서요. 공기 배출. 그 다음에 안밀의 정의는 뭐냐면요. 강국수와 배제입니다. 이게 정의가. 그럼 두 번째 대제목은 뭐냐? 다짐공법의 종류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는 연합지방 계량 안밀 촉진공법의 종류라고 딱 써 이렇게. 문제를 안밀이라고 냈으니까 안밀 촉진공법의 종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건 연직 배수공법, 샌드 드레인, 페이퍼 드레인, 팩 드레인,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 이런 걸 이게 써주는 게 답이라고. 그러면 75점 준다니까. 정확하잖아요, 그죠? 안밀과 다짐 차이점 쓰라는 거야. 다른 얘기 길게 하면 좋아지는 거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정의가 뭐냐? 다짐은 공기 배출이야. 그래서 입자와 입자에서 있는 공기가 100%다 날아갔으니까 그 안에는 물밖에 없는 거야. 예, 그래서 공기가 100% 그래서 0 공기 간극 이렇게. 응? 입자 사이에 있는 공기가 제로가 될 때까지 다져진 곡선. 응? 예, 토립자와 토립자 사이에 있는 공기가 100% 배출되었을 때 그려지는 다진 곡선은 0 공기 간극 곡선이라고 한다. 이게 1교시 오해 난다고요. 79회 때 나왔었거든요. 이게 0 공기 간극 곡선 1교시 용어 설명에. 그럼 이 그림을 그려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정의 써주고. 그래서 공기가 배출 100%다 됐으니까 입자 사이에는 물밖에 없는 거예요. 공국을 물로 꽉 찼다. 그래서 일명 똑같이 포화곡선이라고 한다. 면접관 물어보거든요. 0 공기 각선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또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 그럼 내가 포화 곡선이라 그랬어. 그 의미가 뭔지 설명해 봐라. 이런다고요?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입자와 입자 사이에 공국 속에 있는 공기가 다 빠져나왔으니까 그 안에는 물밖에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포화 상태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려지는 곡선을 포화 곡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나 똑같은 거야.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 의미를 모르고 하면 따지고 묻고 들어가면 이제 답변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윤 팽포 이렇게 수윤 팽포 이렇게 여러분들이 약자로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짐 에너지가 증가하면 그죠? 거기 뒤에 보면은 다짐 에너지가 증가하면은 그렇죠? 그리고 뒤에 보면 그림이 있어요. 샌디 실티, 실티 크레이, 그다음에 헤비 크레이, 포어그레드 샌드 이래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오해문시가 그렇죠. 그래서 다짐 흙의 종류별 다짐 곡선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하고요. 근데 다짐 에너지는 거기 보면 지금 요건데요. 다짐 에너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림이 하나, 둘, 셋, 막 세 개만 그려보세요. 요걸 갖다 오해문시라 해요. 요 흙이 무슨 흙이냐면은 50브로스 폴레이에요. 그죠? 샌디 크레인데 샌디 크레인 점성도입니다. 근데 요게 층당 50배 때리는 의미야. 요거는 층당 50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건 뭐냐면 레모로다가 50배 내려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브로란 말은 불도저로 다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곡선을 보면은 층당 30번 때린 겁니다. 요거는 층당 다짐 에너지가 30번을 때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층당 몇 번 때렸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25에 때리잖아요. A 다짐, B 다짐, C 다짐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감마 D고요. 여기가 함수 B입니다. 그리고 다짐 에너지에 따라서 몇 번 때렸냐, 몇 번 다졌냐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보니까요, 보세요. 이걸 보니까 요 층당 50번 때렸을 때의 이 곡선이니까 여기에서는 오해문시가 이거고요. 여기서 오해문시는 이게 오해문시고, 여기서 오해문시는 이게 오해문시고, 여기에서 최대 건조밀도는 이게 최대 건조밀도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최대 건조밀도는 이게 최대 건조밀도예요. 그 다음에 이 함수비에서 최대 건조밀도는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책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 여러분들 그 다짐 에너지에 보면요. 다짐 에너지가 증가하면, 그죠? 보세요. 여기 보세요. 다짐 에너지가 커지면은 이런 얘기예요. 다짐 에너지가 커지면은 함수비가 어떻게, 이게 다짐 에너지가 큰 거죠. 함수비가 적어져요, 커져요? 오해문시는 적어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거꾸로 다짐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다짐 에너지가 거꾸로 작아지면요. 그래서 다짐 에너지가 커지니까 뭐가 커졌어요? 최대 건조밀도는 어떻게 돼요? 다짐 에너지가 커지니까 최대 건조밀도는 커졌죠. 똑같은 흙입니다, 이게. 이게 똑같은 흙인데 이렇게 몰드에다가 놓는 거야. 시험에서 다닐 때. 이 다이아가 십전이에요. 여기 몰드에다 흙을 넣었어. 그래가지고 만약에 3회로 분할해. 한 번 3분의 1 채우고 50번 레모로 내려치고 그 다음에 또 채우고 50번 내려쳐. 그렇게 50 많이 다지니까 감마디 요거는 흙의 건조다는 능력은 커지는데 함수비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오해무시는 작아졌잖아, 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는데 어떤 미친놈이 오해무시가 잘 나죠? 시험장가 85회 났죠. 감마디 막시맘이 83회 났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정의를 먼저 써주고 두 번째 다짐 에너지와 감마디 막시멈의 관계 이걸 갖다 우리가 우리말로 최대 건조밀도를 해요. 이게 최대 건조밀도 이래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난다고. 그러면 이 다짐 에너지와 최대 건조밀도의 관계, 다짐 에너지와 오해문시 관계의 곡선을 하나 딱 그려서 시험장에 가서 0.5페이지를 그려가지고 하면은 아주 명쾌한 답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거꾸로 이제 말장난 치는 거예요. 다짐 에너지가 만약에 작아졌어. 그럼 거꾸로 하는 거죠. 작아지면 다짐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그죠? 감마디 막시멈은 이거에 비해서 어떻게 됐어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OMC는 어떻게 됩니까? OMC는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잖아, 이 OMC가 크잖아, 이거보다 이렇게, 응? 그렇죠? 응, 그래서 OMC는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만 하면은 이건 일도 아니야. 그래서 요 흙은 무슨 흙이냐? 샌디 크레이라고 돼 있죠, 그게. 이거 돼 있어. 요 흙에 대한 건데, 요 흙을 여기다 놓고 50회 다지니까 감마디 마시면 커지고 OMC 작아지고, 요 흙을 여기다 놓고 25회 다지니까 요거, 요건 25회 다진 거야. 요거는 25회를 다지니까 요거는 감마디 마시면 작아지는데 OMC는 작아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동일한 흙에 대해서 요 다짐 에너지 변화에 따라서 뭐가 바뀌느냐? 이거와 이게 바뀐다 이거예요. 함수비가 여기 바뀐다. 그러니까 최대 건조 밀도라는 게 시험 문제가 났다. OMC라는 게 시험 문제가 났다. 그죠? OMC라는 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났다. 했을 때 이 그림이 상당히 이거와 이거에 대해서, 즉 다짐 에너지에 따라서 최대 건조 밀도와 최적 함수비가 바뀐다는 얘기잖아. 상당히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다짐 효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 얘기하다가 느닷없이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응용인데요. 만약에 이번에 시험제 가는데 어떤 미친놈이 최대 건조 밀도라는 걸 시험제냈어요. 또 미쳐가지고 85에 나는데 또 내 이거를. 그 다음에 영 공기 강국선이 났어. 지금 여러분들 내가 지금 왜 어제 다짐에 대해서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 또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했냐면은 시험제 가면 다짐이 꼭 납니다. 어떤 형태로 나든 간에 다짐은 꼭 나요. 그래서 최대 건조 밀도가 낮다라면 정의를 쓰는 거예요. 그죠? 요것도 정의를 써주는 거예요. 요것도 정의를 써줘. 두 번째 이렇게 났다. 그러면요 제목을 어떻게 써야 되냐? 최대 건조 밀도와 다짐 에너지와 이렇게 쓰면 다짐 에너지와 요의 관계 이래 가지고 요 그림을 하나 샥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OMC가 났습니다. 정의를 써주고 대자문 2번에다가 다짐 에너지와 OMC의 관계. 그래서 똑같은 그림을 또 써먹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 공기강국수이 났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의를 써주고 대자문 2번에다가 여기서는 이거 쓰면 안 돼. 영 공기 간극 곡선 이렇게 할 때 이 포와 감마디 세츄레이트가 어떻게 계산됩니까? 감마디 세츄레이트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여기 그러니까 영 공기 강국 곡선에서 영 공기 강국 곡선에서 얻을 때 요거의 최대 건조 밀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요거 1 플러스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하니까 이거 1 플러스 GS분의 100이 이거 1 플러스 GS분의 100입니까? 영 공기 강국 곡선에서 얻어지는 그 감마디 세츄레이트가 얼마예요? 이동하실지 안 펴보세요. 여러분들 이 공식 물어보면 안 되거든요. 이런 공식을요 외우실 때 멀렐레하게 외워놓으면은 아주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GS분의 1 100분의 W인가? 그죠? 이동하실 때 550쪽에 보시면요. 영 공기 강국 곡선에 대한 답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GS분의 1 플러스 100분의 함수비거든요. GS분의 1 플러스 100분의 함수비예요. 이거는 함수비. 분의 여기 얼마예요? 1이요? 네. 그래가지고 감마 W거든요. 여기가 감마 W예요. 여기다 감마 W에다 이렇게 요 공식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요게 영 공기 강국선에서 나오는 흙의 최대 건조 밀도는 1 이거 비중 그다음에 요거는 함수비 요거는 감마 W 요걸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도 내가 강의할 때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걸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건 예상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1교시 용어의 예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 최대 건조 밀도가 시험지에 났다. 문 오염시가 났다. 문 영 공기 강구 곡선이 났다. 했을 때 처음에는 정의를 써주고 OMC에서 얻어지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OMC에서 구해지는 흙의 뭐라고요? 같이 중얼대 보세요. 그냥 깔로만 보지 말고 흙의 최대 건조 뭐라고요? 단위 중량을 최대 건조 밀도로 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여튼 전 용어는요 정의를 명쾌하게 안 써주면 절대로 점수 안 줍니다. 그 다음에 OMC란 건 뭐냐면요 최대 뭐가 얻어질 때 건조 밀도가 나올 때 함수비예요. 함수비를 의미한다. 그래가지고 함수비를 우리가 OMC라고 한다. 영 공기 강구 곡선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토립자의 어디 속에? 간극 속에 공기가 100% 배출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려지는 다진 곡선을 영 공기 제로 에어보이드 커브라고 한다. 그죠? 제로 에어보이드 커브라고 한다. 영 공기 간극 곡선이라고 한다. 일명 포화 곡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딱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그림 하나, 다진 곡선 그림 하나 그려야 되니. 그래서 이때 다진 곡선은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오염이시고 여기가 최대 건조 밀도고 요게 영 공기 간극 곡선이고 영 공기 간극 곡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 할 때는 요 그림이 50회 퍼 층당, 요건 30회 퍼 층당, 여기서 이건 25회 퍼 층당 똑같은 그림 그리고 요게 OMC야. 그래서 OMC의 꼭지점을 연결한 선을 OMC 라인이다. 이렇게 요걸 갖다가 최적 함수비 선이라 그래. 최적 함수비 선이다. 그래서 일명 OMC 라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루고 여기는 간마디. 근데 여기에서의 간마디 막시멈. 여기에서의 간마디 막시멈. 여기에서의 간마디 막시멈. 함수비. 이거 써주는 거예요. 이 그림은 0.5페이지를 그리라. 이렇게. 용어는요 여러분들 정의를 명쾌하게 써주고 그림을 명쾌하게 0.5페이지 그리고 마지막에 맺은말 끝났다는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맺은말에다 대단한 소리 몇 줄 딱 써주면은 70점 맞는 건 일도 아닌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용어의 정의를 명쾌하게 안 써주고 그거에 대한 해당되는 그림만 나오면 되는데 그림이 명쾌하게 안 떴다. 그러면 다른 거 백날 써봐야 그거는 55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는요 70점 맞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전부 다 정의 똑바로 쓰고 그림 그리고 끝난 거예요 다. 내용 보면 헐렁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용어는 쉽게 접근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의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판서해 주는 것만 시험장에서 충실하게 옮겨놔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토공에서는 다짐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그래요, 그죠? 현장에서도 토공에서는 다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